안녕하십니까.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월 31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. 자, 羹 잡는 매, 이재명 잡는 한동훈. 요즘 여야 대표가 정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은 저절로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. 이재명을 잡는 한동훈. 그전에는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단식 퍼포먼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죠. 이 윤석열 정부 퇴진, 무슨 뭐 탄핵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사법 리스크 방어를 해왔는데 그때 사실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. 특히 이준석, 김기현 체제에서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뭐 이준석은 내부 총질하고 김기현은 무기력하고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 직접 몸으로 다 막아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정 운영에 좀 차질을 주고 지지율도 떨어뜨리고 그런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. 윤석열 정부 초반에 제대로 여당 대표 역할들을 다 하지 못해서 이재명은 사생 결단으로 이렇게 덤비는데 거기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했죠. 자기들 이준석도 그렇고 김기현도 그렇고 역량도 안 됐을 뿐더러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들어서는 몸으로 다 한동훈이 막아내고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가지도 않죠. 그래서 지금 총선이 유리한 국면으로 간다는 것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아니고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확실히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. 그러면 정권 심판론, 야당이 계속 부르짖는 정권 심판론은 설당이 없어지고 오히려 야당 심판론, 이재명 심판론 쪽으로 또 운동권, 특권 정치 심판론 쪽으로 급격히 프레임이 변화하는 상황인데 자, 오늘도 그 상징적인 장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하나는 이재명이 오늘 뭐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했죠. 자,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따박따박 하나하나 일일이 다 반박을 했습니다. 촌철살인 같은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반박을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실제로 계양을에서 이재명이 뭐 오늘 일종의 또 퍼포먼스를 하나 했습니다. 뭐 경선을 하는데 인천 계양을에서 이 면접을 본다. 면접을 봤습니다. 심사위원들에게. 그리고 오늘 또 같은 날 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출마를 위해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. 공식적으로 계양을에. 자, 그래서 두 사람이 진짜 맞붙게 됐다. 자,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.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재명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주 독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. 윤석열 정부 뭐 국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.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게만 올인했다. 각자 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를 했다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암살 테러 이야기까지 했습니다.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. 그러면서 회견하는 동안 윤석열 정부를 12번 언급하면서 무차별로 이렇게 비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죠. 자,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따박따박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반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파상 공세, 그동안은 거의 다 그냥 언론에 그 이재명이 벌이는 파상 공세만 다 보도가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민심이 되는 거죠. 민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. 반박을 안 하니까. 이준석, 김기현 때는 반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한동훈은 바로 즉각 오늘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다 설명을 하고 다 일일이 반박을 했습니다. 청산해야 된다. 뭐 검찰 독재 청산 이런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아. 검찰 독재가 언제 있었나?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도구일 뿐이다. 이렇게 다 반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아니 이재명 본인도 586 운동권 청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? 임종석 그래서 배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? 자,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. 지금 이 586 운동권 청산과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죠. 그리고 민주당에서 검찰 그 공화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도 이성윤 친문 검사죠. 친문재인 검사 이성윤도
신성식도 나온다고 한다.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독재한다는 건가?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나? 이렇게 일일이 반박을 하는 이런 상황은 그 전에 김기현 대표나 이준석 대표 체제 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그 이야기들이죠. 또 한동훈 위원장은 이 세 가지 질문을 그 이재명에게 오히려 던졌습니다. 오늘 이재명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거를 반박을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. 이재명이 진짜 간만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한 것 같은데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질문이 안 나왔더라. 제가 묻겠다. 이렇게 하면서 대신 질문을 합니다. 이재명 대표 본인이 법카를 사용한 게 맞는지, 민주당으로부터 공천받은 후보가 법카를 제 용도로 쓰지 않았으면 공천을 할 것인지, 법카 관련 질문을 받지 않고 도망다니는 건 부끄럽지 않은지 내가 묻겠다. 이렇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역공을 취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죠.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 피섭에 대해 특정 집단의 욕망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믿기지 않는다. 이런 이야기. 그런 식으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다. 자, 이런 말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이 범국민 저출산 대학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한 데 대해서는 아니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? 그거 법인카드 가지고 그 돌리려고 하는 건가? 뭐 이런 식으로도 또 반박을 해서 어쨌든 일일이 이재명의 오늘 기자회견,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말뿐이 없었던 그 기자회견을 다 반박을 했고, 자, 이재명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찰 달고 면접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. 보통은 이 당대표는 전략공천을 하든지 뭐 비례대표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개항을 해서 이 면접을 봤다. 이것을 또 그 언론 플레이를 해서 많은 또 기자들이 가고 했는데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는 이유는 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하면은 본인이 비례대표로 다시 갈 수도 있죠. 만약에 비례대표로 가는 경우에 대비해서 나는 지역구에 가려고 했는데, 자, 나 면접까지 받지 않느냐. 지역구에 가려고 했는데, 전체 총선 전략 차원에서 비례로 빠졌다. 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또 면접 퍼포먼스를 했다. 그런, 분석도 가능합니다. 이재명은 면접을 보고 나와서 거기에 다른 두 사람도 지금 출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소위 경쟁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면접하면은 당연히 그 이재명에게 물어볼 게 딱 하나 있죠. 사법 리스크. 그걸 면접관이 물어봐야 되는데 그 질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기자들이 사법 리스크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고맙다. 대답을 피하고 현장을 나갔다고 합니다. 자, 원희룡 전 장관은 오늘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총선 후보 공천을 신청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원희룡은 이제 계양을에 만약에 이재명이 비례대표로 도망가더라도 그 계양을 출마를 좀 확정적으로 했고, 만약에 이재명이 계양을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제 두 사람이 빼도 박도 못하게 맞대결을 펼치는 진짜 대결을 벌이는 그런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.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.